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 가지고 계시진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자주 깜빡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끝인가? 가족들한테 부담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에요.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어야 겨우 알아듣게 되는 순간들이 반복되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저는 30년 동안 기억력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윤태범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뇌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뇌는 멀쩡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목이에요. 어깨예요. 거기서 뇌로 가는 혈액 통로가 막혀 있는 겁니다. 깨끗한 집에 수도관만 막힌 것과 똑같아요. 집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물이 안 들어오면 쓸 수가 없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관만 뚫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비용도 들지 않고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20년 전 제 어머니께서 저를 서서히 잊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약 드셨는지 헷갈려 하시고 결국 어느 날은 저를 보시며 낯선 사람처럼 대하셨죠.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요. 수년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 대부분의 경우 뇌로 가는 길만 열어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였어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고 혈류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돌아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목 뒤쪽에 대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게 언제세요? 우리는 혈압 걱정, 혈당 걱정은 그렇게 하면서 정작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이 중요한 통로는 완전히 잊고 살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치료도 필요 없어요. 매일 단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막힌 통로를 열어주고 혈액이 다시 뇌로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든 지금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 전에 잠깐만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구독도 부탁드려요. 비용 하나도 안 들지만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요즘 언제 가장 깜빡하시나요? 어떤 순간에 가장 불안하신가요? 댓글로 경험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지인인 74세 장모님 얘기예요. 어느 날부터 약을 챙겨 드셨는지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손주 이름도 비슷하게 부르시고요. 가족들은 농담처럼 넘겼지만 장모님 마음은 무거웠던 거죠. 그러다 어느 저녁 조용히 제게 물으셨어요. 혹시 나도 그 병으로 가는 건 아니냐고요. 목소리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나이 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억이 사라질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제가 그때 장모님 어깨와 목을 살짝 만져봤는데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쌓인 긴장이었고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무겁고 숨이 얕아지는데 그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어깨 푸는 동작, 목 뒤쪽 풀기, 천천히 깊게 숨 쉬는 시간. 하루에 딱 3분이었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동작들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장모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훨씬 맑다고요. 손주들 이름 부르실 때도 틀리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몸이 회복하는 과정은 조용히 오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기억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억력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래 굽힌 자세는 목 뒤 근육을 단단히 만들고 혈류를 막습니다. 국내 신체균형 연구기관 조사에서 고개 숙인 자세가 30분만 지속돼도 목 혈류가 약 2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뇌로 가는 혈관이 목을 지나가거든요. 목이 굳으면 그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책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습관 때문에 머리가 자주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바꾸셨어요. 턱을 살짝 당기고 목을 길게 세우는 자세요. 2달 만에 머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자세만 바꿔도 혈류가 달라지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고개를 갑자기 젖히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천천히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고개 숙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한번 세어보시면 생각보다 길 거예요. 스마트폰 보실 때, 책 읽으실 때, TV 볼 때도 자세를 확인해 보세요. 어깨 윗부분이 뭉치면 뇌로 가는 통로가 더 좁아집니다. 한국자세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어깨 근육 긴장이 높을수록 집중력 저하가 뚜렷했다고 발표됐습니다. 어깨가 굳으면 목도 따라서 굳고 결국 머리로 가는 혈류가 막히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72세 김미정님은 어깨만 조금 풀어도 말할 때 단어가 더 잘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어깨를 뒤로 천천히 5회 굴리는 동작을 매일 추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만 해도 하루 종일 어깨가 가벼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어깨가 어디가 가장 뻣뻣하게 느껴지세요?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면 딱딱한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특히 어깨와 목이 만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뭉쳐 있을 겁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는 신경 전달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유럽 노화과학 연구팀은 오래 앉아 있을수록 사고 속도가 느려지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자세로 있으면 혈액순환이 멈추고 산소가 뇌로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다리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지만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뇌입니다. 75세 오정근님은 TV 시청 시간이 길어질수록 머리가 흐릿해지는 느낌이 더 강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30분마다 한 번씩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지나니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타이머를 30분마다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만약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천천히 작은 범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인가요? 생각보다 길면 중간중간 움직여주는 게 필수입니다. 화장실 가실 때도 의식적으로 목과 어깨를 한 번씩 돌려주세요. 혀에는 뇌신경과 연결된 촘촘한 감각망이 있습니다. 국내 신경반응 연구에서 혀 움직임이 언어 영역과 기억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혀는 작은 기관이지만 뇌와 직접 연결된 신경이 아주 많아요. 혀를 움직이면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깨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70세 정혜남님은 혀 밀기 운동을 꾸준히 하자 단어가 훨씬 빨리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혀를 볼 안쪽으로 5초 밀고 반대편도 반복했어요. 하루에 3번만 했는데 한 달 만에 말이 막히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훨씬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주의하실 점은 턱에 무리 가는 힘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만 하면 돼요. 혀 운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하시면 신기할 거예요. 혀가 생각보다 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혀 근육도 운동이 필요한 근육이거든요. 귀 주변에는 균형 감각과 집중력, 기억과 연결되는 신경점이 있습니다. 아시아 전통자극 연구진 분석에서 귀 마사지는 전정계 활성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귀는 그냥 듣기만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뇌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극만 줘도 효과가 크거든요. 귀 주변에는 수많은 경혈점이 모여 있어서
가볍게 자극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9세 최한울님은 귀 마사지 후 어지러움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귀 윗부분, 옆부분, 귓불을 각각 5초씩 부드럽게 당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는데 하루 종일 머리가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러운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강한 압력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귀는 약한 부위라서 세게 누르면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귀 마사지 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뇌는 산소에 가장 민감한 기관입니다. 호흡 개선 프로그램 참여자가 집중력 향상 효과를 보였다는 국내 연구가 있습니다. 호흡이 얕으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생각이 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뇌가 쓰는 산소량이 전체의 약 20%나 됩니다. 71세 이선우님은 하루 3번 깊은 호흡만 해도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4초 들이마시고 4초 내쉬는 호흡을 3번 반복했어요.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자기 전에 1번. 이렇게만 해도 수면의 질까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한 번만 깊게 숨 들이마셔 보실래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게 깊은 호흡의 비결입니다. 이제 이런 원리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확장된 실천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침에 혈류를 깨우면 하루 내내 뇌가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몸이 굳어 있어서 갑자기 움직이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5초, 왼쪽으로 5초씩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걸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면 좋아요. 누운 상태에서 고개만 좌우로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깨어나요. 여러분은 아침에 몸이 굳어 있는 편인가요? 굳어 있다면 이 동작 꼭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뻣뻣하다면 전날 밤 자세가 좋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아침 1분만 투자해도 하루 종일 머리가 맑을 수 있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고개만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게 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누운 채로 이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후가 되면 자세가 무너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점심 먹고 나면 졸리기도 하고 몸이 축 처지죠. 이때 어깨를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어깨를 너무 빠르게 돌리면 현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여야 해요. 뒤로 5번, 앞쪽으로 3번 천천히 굴립니다. 뒤로 돌릴 때는 가슴이 활짝 펴지는 느낌이 들어야 하고, 앞으로 돌릴 때는 등이 둥글게 말리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오후에 머리가 멍해지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동작이 딱 필요한 시간이에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졸린 시간대라서 이때 어깨 운동을 하면 효과가 큽니다.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한 번, 오후 3시쯤 한 번 더 하면 저녁까지 집중력이 유지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효과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오후에 어깨만 풀어도 머리가 훨씬 가벼워져요. 졸음도 날아가고 집중력도 다시 돌아옵니다. 혀는 작은 동작만으로도 다양한 뇌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턱 관절이 약한 분은 무리하지 않아야 해요. 살살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혀를 위, 아래, 양옆으로 천천히 늘렸다가 5초 유지합니다. 위쪽으로 혀를 밀면 입천장에 닿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턱 아래가 당기는 느낌이 들고요. 양옆으로 밀면 볼 안쪽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혀 근육이 생각보다 피곤하다는 느낌 받으셨나요? 처음 하시면 금방 피곤해질 거예요. 혀도 근육이라서 운동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이 운동은 말을 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르게 도와줘요. 혀 근육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언어 영역이 자극을 받거든요. 하루에 3번만 해도 말이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해두면 하루 종일 말할 때 편해집니다. 귀 가장자리는 균형 감각과 기억을 도와주는 신호점을 포함합니다. 강한 압력은 금물입니다. 귀는 연한 부위라서 살살 만져야 해요. 귓불에서 위쪽 방향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엄지와 검지로 귓불을 잡고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작은 원을 그려요. 귀 윗부분까지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면서 반복하면 돼요. 귀를 가볍게 만지면 따뜻해지는 느낌 드시나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귀가 차가웠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귀 마사지는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하면 좋아요. 특히 잠자기 전에 하면 머리가 편안해져서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귀가 따뜻해지면 온몸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호흡만 바꿔도 뇌의 피로감이 가라앉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과호흡은 피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호흡하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5번 깊게 들이쉬고 배가 올라가는 걸 느낀 뒤 천천히 내쉽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손으로 느끼면서 하면 더 좋아요. 잠자기 전에 마음이 복잡한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호흡법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호흡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호흡을 정리하면 마음도 따라서 정리돼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이 풀리고 숙면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루틴들이 모이면 기억력 회복에 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조금씩 반복하면 한 달 뒤에는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잠들기 전 5분만 이 루틴에 투자해 보세요. 귀 마사지, 깊은 호흡, 목 돌리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다음날 아침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잠이 깊어지면 뇌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항상 뇌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뇌가 늙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지만 올바른 관리는 목, 어깨, 혀, 귀, 호흡 같은 기본 흐름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흐름을 방치하면 머리가 흐릿해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하루가 유난히 길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느려지고 집중이 안 되고 말할 때 자꾸 막히게 돼요.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점점 말하기가 싫어지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생각이 선명해지고 말이 막히지 않고 아침이 훨씬 가볍게 시작될 수 있어요. 단어가 술술 떠오르고 대화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지금 자리에서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한 번만 뒤로 부드럽게 굴려보세요. 작은 시작이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하루 한 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고개 돌리기, 점심 먹고 어깨 풀기, 자기 전에 깊은 호흡.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70대든 80대든 90대든 상관없어요.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때 기억이 가장 흐릿하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